B 소장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오랜만에 책을 내셨어요. 맨 처음에 여기 나오실 때도 책으로 나오셨는데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 내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마이클 샌들 있었습니까? 네네. 정의란 무엇인가. 네. 공정하다는 착각. 음.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인터뷰했잖아요. 아,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나하고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미국이 소련과 체제전쟁에서 이긴 후에 남는 자원을 교육과 복지에 쏟았어야 했는데 그때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득세했고 그들이 소비자를 만들었지만 시민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그로 인해 소외된 극우를 만들어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각. 그렇게 요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한 주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기훈이 시즌 1에서 우승을 하죠. 네. 그래서 456억을 받아요. 네. 근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시즌 2를 찍었지 않습니까? 네. 시즌 2에서 성기훈이 하려고 했던 것은 오징어 게임 자체를 폐지하는 겁니다. 게임 자체가 부정의하다. 이걸 폐지하자. 그래서 게임에 참가해서 사람들한테 오징어 게임을 폐지합시다, 싸웁시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고 아주 극소수만 호응을 하죠. 그래서 저항은 실패하고, 근데 문제는 이 오징어 게임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임산부예요. 근데 이분이 참가하는 과정에 아이를 출산하고 죽습니다. 근데 주최 측에서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그 아이에게 선수 자격을 부여하죠. 그러자 그때 사람들이 그야말로 폭동이라도 일으킬 듯이 들고 일어납니다. 불공정하다. 왜 우리는 여기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올라와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 아이가 뭐 한 게 있다고 게임 자격을 주냐. 이게 공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과거의 정의는 사회정의, 오징어 게임 자체를 폐지하자 쪽의 정의였다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개인 간 경쟁을 전제로 해서, 즉 오징어 게임은 폐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징어 게임하는 과정에서의 공정, 규칙의 공정,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정의 혹은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 정의가 변질되었다. 정의가 축소됐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공정만을 쫓는다면 한국 사회에서 정의는 더 멀어질 거 아니냐. 그 맥락에서는 지금 마이클 샌델이 말했던 능력주의, 네, 공정하다는 착각, 네. 이거하고 맥이 닿는 말씀이시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능력주의가 공정론을 뒷받침하는 정의론이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냐면은 평창 올림픽 때 있죠. 맞습니다. 북한과 단일팀을 만들자고 하면 단일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국내 선수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북한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남북 화합이라고 하는 큰 틀의 목적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동안 훈련했던 우리 선수가 일부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는 불공정하다. 맞습니다. 기성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감각의 공정을 들고 나왔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정의의 관념이 변화했다는 것이고, 네. 젊은 세대들이 사회 자체를 개혁하는 걸 포기하고 개인 간 경쟁에서의 공정성에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굉장히 작고 사적인 공정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공정이죠. 그렇죠. 이기적인 정의고, 이전에는 한국은 집단 간 경쟁이 기본인 사회였거든요. 오징어 게임에서 줄다리기 시합 같은 거 하는 사회였습니다. 운동회, 청백전. 근데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개인 간 경쟁으로 다 바뀝니다. 이 집단 간 경쟁에서는 능력주의란 말 자체가 나온 적이 없어요. 운동회를 하는데 우승팀의 상품은 아이패드, 진 팀은 연필 한 자루. 자, 이랬을 때 진 팀이 연필 한 자루 받고 집에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간 경쟁에서는 능력이 우수한 팀이 이겼으니까 여기한테 상금을 몰아줘야 된다라는 것은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분배의 격차를 크게 벌릴 수가 없어요. 집단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개인 간 경쟁으로 넘어가면 먹히기 시작하죠. 이긴 사람한테 많이 주자, 몰아주자. 그래도 각 개인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항을 못 합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사실상 개인 간 경쟁이 기본이 된 시대에만 통용될 수 있는 신자유주의에 특화된 정의론이다. 사실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이 돈 버는 능력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능력 있는 남자야 그러면 공익 활동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돈 잘 버는 능력으로 평가를 해서 차등 대우를 하자 하는 주장을 하는 게 능력주의인데, 이게 집단 간 경쟁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사회를 분열시킨다 뭔다 해서 도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 간 경쟁 시대가 되니까 개인들이 반발을 못하게 되니까 능력에 따라 차등하게 줄 거야라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정의 파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20대 남성들은 이 원리에 가장 많이 노출된 세대예요. 자기를 선발하는데 그것이 공정해야 된다는데 굉장히 집착해요. 그렇습니다. 곽상도 아들이 네. 퇴직금 50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진짜 붕괴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저거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체념한 겁니다. 그 시스템적인 거는 건들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시스템은 받아들이고 네. 그 안에서 불공정해서는 안 돼.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주의적 정의라는 것이고, 이게 젊은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추적해 보면 한국의 이 젊은 세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체 경험이 없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만 해도 어릴 때부터 공동체 경험이 있어요. 놀이 공동체부터 시작하죠.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뛰어놀던 기억. 그 뒤에 학교 공동체도 있고 마을 공동체도 있었고, 물론 90년대 이후에는 성인들도 그런 공동체를 상실하지만 요즘의 젊은 세대는 어려서부터 놀이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혼자 성장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점점 광폭해져요. 친구들 간의 사이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안 좋은 경험을 더 많이 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화 돼요. 어려서부터 혼자 성장했고 남들과의 관계에서는 좋은 경험을 못했고, 그러니까 공동체, 국가, 사회 이런 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할 때 필요한 규칙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예민해지는 거죠. 이 개인주의화된 기초에서 남성들은 그것 쪽으로 간 겁니다. 저는 그게 이대남 사태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이 자기보다 약한 자들이나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렇죠. 예. 예. 소수자들은 혐오하고.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 서열 경쟁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음. 서열 경쟁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랫사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과 동시에 윗사람이 나를 짓밟아도 된다는 또 인식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보다 센 놈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을 아주 센 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감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냥. 맞습니다. 그렇게 센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게 동물이거든요, 이거. 양육강식의 세상이죠. 사바나의 세계인데 그거가 다시 돌아온 거야. 이제 문제는 그거를 정의라고 착각하고, 뭐 예를 들면 저하고 손흥민하고 달리기 시합하면 제가 이길 리가 없잖아요. 그럼 손흥민 선수하고 손흥민보다 먼저 출발하면 되죠. 네. 그럼 이제 불공정하다고 또 이제 혼나겠죠. 자, 근데 시합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손흥민 선수는 재벌이 될 거고 저는 거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정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주의는. 그렇죠. 불평등은 당연한 거야.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 건데 뭐 어쩔 건데. 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개인화시키고,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고 가난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다. 그러니까 세상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탓해라. 이렇게. 그게 낯자고도 연결되는 건데 극우적인 발상인데 맞습니다.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네. 20대 특히 남성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저는 20대 남성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생존 불안이거든요. 그렇죠. 20대 젊은이들 가장 큰 걱정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먹이 경쟁도 있고 연애 경쟁도 있고 네. 모든 종류의 경쟁에서 탈락을 걱정해요. 맞습니다. 서열 네. 경쟁에서 뒤로 밀리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렇죠. 일단 이 사회에 내가 안착할 수 없을 것 같다.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청년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할 게 아니고 국가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도 그래서 기본사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사회. 네, 기본사회로 한국 사회가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 청년들의 극우화 문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해순 가족이 해고를 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그 남편이 쩔쩔 밥을 굶는 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악에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새들어 살던 주인집 노부부가 매일같이 쌀독에다가 이 하루치의 식량을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기본소득을 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주한테 굴복하지 않고 의연히 정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오해순 부부가 해고당해서 굶어 죽을 처지에 놓였을 때 방패라고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살하든가 진짜 최악의 경우, 그렇지 않다면 악당인 선주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이게 한국에서 갑질이 계속 통하는 이유고 각종 서열을 이용한 학대 현상이 난무하는 근본 원인이거든요. 옛날과 같이 비빌 언덕이 없다. 공동체도 없고 인간관계도 다 깨져서 거의 개인화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정의의 실현도 결국 기본사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20대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가 제일 낮은데, 네. 근데 그 20대 남성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대해야 되는 거네. 맞습니다.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찍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조사를 해보면 20대가 기본소득 지지율이 제일 높아요. 뉴욕에서 맘다니가 당선됐단 말이에요. 이 맘다니를 지지한 계층이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20대 남성들도 그래야 되는데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극우적인 것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고 네. 정치적으로 얘들을 끊임없이 자극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만들어낸 세대인 것 같거든요. 20대 남성들이.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저쪽으로 확 쏠리게 된 계기의 촉발점은 페미니즘 논쟁입니다, 사실. 그것도 이용당한 거죠. 네, 이용당한 거죠. 이준석 같은 자들한테. 네. 거기서 대폭발을 했어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 그럴까요? 20대 남성들의 이 삶을 추적해보면 어려서 외동이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빠는 나와서 돈 벌고 공부하라고 괴롭히는 건 엄마입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가보면 선생님들 다 여자. 그리고 여자 친구들이 발육이 빠릅니다. 청소년기까지. 공부도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애들한테 맨날 맞고 짓눌리는 거죠. 네, 짓눌리는 거죠. 공부하면 막 맨날 여자애들이 1등하고. 우리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한 언론에서 인터뷰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우린 학교에서 권력 따위 누려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여성들한테 우위에 서본 적이 없다. 가부장 시대를 살았던 1세대 페미니스트들이 그들의 기준에서는 무척 옳은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지금 10대, 20대 남성들한테는 그런 걸 누려본 적 없는데 나는 그렇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극으로 갑니다. 20대 맞습니다. 남성들이. 근데 그때 그걸 대변해 준 게 이준석 같은 놈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식 해법이라고 봐요.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일자리가 없는 것은 청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잘못된 거지. 이 청년 세대의 심각한 생존 불안,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해야만 서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고 서로 힘을 합쳐서 세상을 바꾸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기본소득, 기본사회라는 패러다임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장관들을 읽어야 될 책이네. 10대 남성들은 70대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별개의 층이에요. 이 층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해야죠. 그러니까 그 고민에 대한 하나의 해법 중에 하나네요, 이 책이. 그렇습니다. 제시하는 것이. 청년들은 이 얘기를 제대로 듣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론조사 꽃에서 글로벌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이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공유하고 있는 인식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유독 튀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소장님도 책을 또 써주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면.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세대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40대, 50대. 네. 가장 우리나라에서 진보적인 이 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네. 그리고 우리도 늙으면 더 이상 누가 해. 그렇죠.